그러니까 정답의 세계에서 나침반은 길을 잃는다는 것이다. 며칠 전 제 알고리즘은 AI가 점령했습니다. 딸깍 한 번이면 제가 도달하고 싶었던 정답의 경지에 쌀먹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렇게 화면을 넘기던 그때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의 그 장면을 봤습니다. 진 주인공이 아카자의 정총, 파괴살 정신, 청은난장광. 이름은 어렵지만 의미는 확실했습니다. 아카자가 가진 모든 걸 끝까지 쏟아붓는 기술. 이걸 보는데 5년 전 제가 만든 아카자가 겹쳐 보였습니다. 무한성이 아닌 무한열차의 아카자. 그때 만들었던 건 파괴살 나친 디오라마였습니다. 반응은 꽤 좋았습니다. 조회수 300만회, 댓글도 2000개나 달렸죠. 근데 이런 숫자가 올라갈수록 제 부끄러움도 같이 올라갔습니다. 남들은 몰라도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. 아카자가 밤티였다는 걸. 당시 영상에서도 주인공인 아카자는 좀 숨겼습니다. 좀 제가 보여주고 싶은 곳만 보여주고 좀 불편한 곳은 좀 피했었어요. 그래서 언젠가 무한성이 나오면 이 밤티 카자를 제대로 다시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. 그리고 무한성이 개봉했죠. 그래도 그때 만든 베이스는 남아있으니까 좀 빨리 끝날 것 같거든요. 어딨지? 여기 그 당시 만든 베이스입니다. 이거를 여기다가 전선을 끼우면 작동을 하거든요. 이게 그래도 인스타에서도 조회수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.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 5년 전에 나와 지금에 나, 그리고 그 사이에 나타난 AI. 정답처럼 보이는 이미지가 너무 빨리 나오는 시대에 문득 궁금해졌습니다. 제가 가진 나침반이 아직 길을 찾을 수 있을까? 그래서 저는 오늘 5년 전 제가 모든 걸 쏟아부었던 이 작품을 다시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려 합니다. 이번엔 나침이 아니라 정식으로요. 각도 맞추고 오케이. 좀 됐다. 자, 카메라 롤 액션. 5년 동안 저는 참 많은 굿즈들을 만들어 왔습니다. 그러면서 다양한 작업 방식을 접했고 배워왔죠. 근데 같은 걸 다시 만드는 작업은 처음이었습니다. 그래서 먼저 5년 전의 선택들을 지금의 눈으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. 아카자에게는 시그니처 포즈가 있습니다. 당연히 저도 처음엔 그 자세를 살려보려 했어요. 근데 어느 날 한 영상을 봐버렸습니다. 이날 이후로 그 자세가 그 자세로 보이지 않았어요. 결국 다른 자세를 찾아야 했죠. 핵심은 종식에 어울리는 느낌이어야 했습니다만 나온 건 1초도 안 됐습니다. 그래서 결국 원작인 만화책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. 손가락을 들고 있는 여기 이 자세요. 그게 마음에 들었습니다. 제가 얼마나 멋있는지 보여드릴게요. 자세가 정해졌다면 이제 이 아카자가 올라갈 베이스를 만들어야 합니다. 이전의 베이스는 그냥 단순한 검은색 받침대였어요. 근데 이번엔 아카자가 어디에 서 있는지도 중요했습니다. 그래서 작중에 바닥이 보이는 장면을 찾아봤습니다. 아카자가 탄지로 기와 싸우는 그 장소, 마룻바닥이 잠깐 비치는 컷이 있었어요. 이건 원작 안에 정답이 있는 요소니까 AI로 쌀먹을 시도했습니다. 하지만 나온 건 무한성이 아니라 무한히 성의 없는 무언가였습니다. 문제는 그 형태를 어떤 장면으로 보여줄 것인가였습니다. 5년 전엔 그냥 만드는 과정을 찍었거든요. 하지만 지금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.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장면 안에 담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걸 표현한 영화나 크리에이터들의 장면을 따라하며 조금씩 감을 익혔습니다. 그렇게 익히다 보니 이번 장면에서 가장 힘을 줘야 할 곳이 명확해졌습니다. 바로 눈입니다.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제 시선을 붙잡은 한 포스터가 있었습니다. 아카자의 눈에 탄지로가 비친 이미지. 이 상반된 감정이 너무 좋았습니다. 그래서 이번 영상의 마지막 장면은 이 느낌을 꼭 살리고 싶었습니다. 5년 전에 만든 밤티카자는 누구를 담기엔 눈빛이 너무 흐렸거든요. 이렇게 5년 전과 달라진 기준으로 무엇을 만들지 정해졌습니다. 종식이 펼쳐지고 그 감정이 눈에 고스란히 담기는 눈빛이 살아있는 장면. 다음 단계는 이걸 어떻게 만들지 봐야겠죠. 디오라마란 결국 특정한 한 장면을 보여주는 작품이니까요. 중요한 건 그 한 장면이 어떻게 살아나는가입니다. 첫 번째, 레퍼런스. 5년 전엔 머릿속에 있는 걸 그려서 봤거든요. 근데 이번엔 AI 덕분에 그럴싸한 자료를 빠르게 모을 수 있었습니다. 다만 AI가 많이 보여줄수록 이상하게 더 깊이
공부해야 하더라고요. 뭐가 좋은 레퍼런스인지 판단하려면 결국 제가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. 두 번째, 본체. 이 장면 안에서 시선을 사로잡는 주인공이라 할 수 있죠. 무한성편의 주인공은 아카자니까요. 宴の時間だ。 근데 이 할아버지, 아니 이 친구 멋있지만 설정을 말로 풀면 좀 심상치 않습니다. 일단 우통부터 까고 있고요. 거기엔 삼각근과 대흉근, 기대고 싶은 광배근이 있었습니다. 거기다 강렬한 수십 개의 가닥으로 나뉘어진 핑크색 머리와 새빨간 발치까지 있죠. 거기에 말하는 걸 좋아하는 작중의 묘사를 합쳐본다면 변태, 순회 근육 쏟아쟁이 할아버지. 하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주인공을 납득시켜주는 한 요소가 있습니다. 세 번째, 얼굴입니다. 문신이 없을 때의 하쿠지 얼굴 기억하시나요? 존나 잘생겼습니다. 짜증나게 잘생겼네요. 바로 넘어가겠습니다. 마지막은 빛입니다. 정확히는 LED죠. 제가 원하는 장면으로 끝나려면 눈빛을 원하는 대로 다룰 수 있어야 했습니다. 그래서 이번 단계 땐 이 친구를 쓸 겁니다. 하늘하늘을 제가 원하는 대로 빛낼 수 있는 특별한 친구거든요. 자, 이걸 이렇게 고정시키면 딱 봤어. 이렇게 제가 원하는 장면을 만들기 위한 요소들이 정해졌습니다. 화면 속에서는 이제 꽤 그럴싸합니다. 근데 제가 보고 싶었던 건 화면 안의 정답이 아니라 제 책상 위에 진짜로 나타나는 순간이었습니다. 그리고 늘 그렇듯이 여기서부터 일이 커집니다. 그럼 일 키우러 가볼까요? So 1, 2, 3, watch her rise up from the dark. 아시겠지만 이번 작품은 본체와 베이스가 있죠. 근데 이 두 개가 한 덩이로 뽑히는 게 아니거든요. 어디 보자. Dust on the shelf, dust on the floor. Started at 9 and I can't stop. 사실 지금 이 장면에 이번 영상이 늦은 이유에 5할이 담겨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막 피곤한데 이상하게 텐션 오를 때 아마 그 실패의 마지막이라고 착각했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하나 뽑는데 거의 하루가 걸리거든요. 그래서 오랜만에 질러줬습니다. 무튼 아카자 본체는 다 출력됐고 이제 베이스로 넘어가야 합니다. The night. 베이스는 조금 달라요. 필라멘트라는 재료를 녹여 한 줄 한 줄 쌓아 올리는 방식이거든요. 그러니까 옆 동네 3D 펜 장인이 기계가 되셨다고 생각하면 돼요. 근데 이건 표면에 결이 났거든요. 다행히 이번 베이스는 나뭇결이라 오히려 좀 어울렸습니다. 살짝만 하면 돼요. 반대로 본체는 레진으로 뽑았습니다. 사진이나 하듯이 빛으로 한 장씩 붙이는 방식이 덕분에 디테일은 진짜 잘 살아납니다.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. 서포터라는 친구가 아래에서 받쳐줘야 하거든요. 고맙긴 한데 떨어진 자리마다 자국을 남깁니다. 이게 어떤 작품을 만드냐에 따라 이 자국을 얼마나 없애야 하는지가 달라지는데 이번엔 5년 전 저와 약속의 작품이잖아요. 제대로 해보려고요. 이 표면이 결국 작품 전체 인상을 결정하거든요. 그래서 대충 넘어가면 마지막 장면도 대충 보실 것 같았습니다.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? 존나 해야죠 뭐. 이렇게 40개의 파츠 후가공이 끝났습니다. 이제 다시 베이스를 건드려야 해요. 베이스는 빛이 통과돼야 하는데 지금 보면 막혀있죠? 네, 잘못 뽑았습니다. 이번엔 이 위에 LED를 박아야 합니다. 정확히는 283개 화개살 나친 문양을 따라 긴 나친 선과 12개의 한자에 빛이 차오르는 구조거든요. 근데 이걸 손으로 일일이 납땜한다고 생각해보세요. 이게 사람이 할 게 안 돼요. 근데 누가 이걸 한 판에 미리 그려놓는 방법을 만들었거든요. 부품만 꽂으면 길은 이미 깔려있는 판. 이번 영상에서 5년 전과 달라지지 않은 게 딱 하나 있어요. 알람 시계부터. 이번 작품의 두 번째 주인공 PCB입니다. 이게 이번 작품에 들어갈 PCB입니다. 298mm 정 12각형 빛을 내는 친구가 283명, 그 친구들이 깜빡일 때마다 받쳐주는 보디가드 271명, 그리고 이 모든 걸 지휘하는 두뇌 1명까지 총 581명이 이 한판 위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. 글로벌 PCB 제작사 JLC PCB, 이런 복잡한 친구를 한 번에 만들어주는 곳입니다. 방법은 간단해요. 설계도면, 부품 목록, 부품 위치 종이 3장만 보내면 됩니다. 나머지는 JLC PCB가 다 합니다. 머리카락 굵기까지 정확히 바꿔 며칠 뒤에 도착해요. 근데 정밀하다고 다 자동으로만 만들진 않아요. 만들기 전에 부품 방향 하나하나 사람이 다시 확인해 주거든요. 미안님 감사합니다. 심지어 PCB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. 3D 프린팅, CNC 가공까지 한 회사 안에 다 있거든요. 이번 작품의 이 12각형 외곽도 그런 전문기업답게 깔끔하게 잘라 받았습니다. 여기에 귀여운 닥치로고까지.
그 다음은 이 PCB한테 빛을 시키는 단계예요. 원작에서 이 문양은 눈꽃처럼 펼쳐지는 거대한 나침반. 그러니까 이 200개가 넘는 LED한테 니는 빨강, 니는 파랑, 니는 0.5초 뒤에 하고 하나씩 시켜야 합니다. 그리고 우린 이걸 코딩이라 부르죠. 기초 코딩으로 어느 정도 모양은 잡았기에 이따 NGD 방식으로 다듬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살다 보면 여러분들도 언젠가 말도 안 되는 판 하나를 만들 일이 생길 거거든요. 그럴 때 찾으실 수 있게 설명란에 링크를 박아두겠습니다. 제 채널의 비전을 믿어주신 JLC PCB와 에밀리님께 감사드립니다. 이렇게 PCB에 색을 채웠으니 아카자에게도 색을 입혀야겠죠? 사실 이번 작품은 채색 때문에 만들게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. 여기 보면 개판이었거든요. 어릴 적 비싸서 못 샀던 피규어들을 보면 피부와 눈빛이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.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런 표현을 만드는 기법 중에 사프레스라는 게 있었습니다.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저도 따라해봤지만 매번 실패했죠. 그래서 실력이 늘면 그때 다시 해보자고 저 자신과 약속했었습니다. 그래서 아까 후가공을 존나게 한 거였어요. 그럼 5년을 기다린 이 약속을 지키러 가보겠습니다. 사프레스 좀 특이한 기법이에요. 보통은 흰 베이스를 먼저 깔고 채색하는데 사프레스는 그걸 생략하고 레진색 그대로 살리면서 투명한 색만 쌓아 올리거든요. 아참, 이 기법에 단점이 하나 있는데 투명한 색이라 한 번 올린 레이어는 수정이 안 됩니다. 뭐 어차피 잘만 하면 되니까요. 자, 첫 번째 레이어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. 그렇게 두 번째, 세 번째, 12번째까지 각 레이어마다 칠하고 말리고를 반복해주면 드디어 육안으로는 티가 납니다. 하지만 전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하잖아요. 아, 좋다. 한 번 더. 자, 오케이. 조사한 것보다 5번, 아니 10번은 더 넘게 칠해야 좀 당기기 시작했습니다. 근데 색이 바뀌니까 음영이 너무 보랏빛이 돕니다. 이럴 땐 보색 기법을 활용하면 돼요. 클리어 오렌지를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묽게 위에 살짝, 신기하게 보라가 가라앉아요. 이렇게 다 칠해놓고 정작 카메라로 찍으면 티가 잘 안 납니다. 근데 사프레스의 진짜 장점은 조명이 세팅됐을 때거든요. 어때요? 만족스럽게 나왔으니 다음은 아카자의 시그니처 문신입니다. 이걸 표현하는데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5년 전 했던 붓질로 해볼 거예요. 없어졌죠. 이거를 다 하면 돼요. 다. 텐션은 이렇게 칠하면서 좀 찾아봤어요. 이 문신 그냥 혈기간지가 아니거든요. 이걸 펼치면 약혼자 이름이 됩니다. 설유. 네, 코유키요. 죄인의 표시였던 게 사랑하던 사람의 이름으로 변한 거예요. 그래서 이 장면을 키캡으로도 만들었습니다. 이제 이걸 씌울 레진을 붓고 한 일주일 기다렸다 꺼내면 됩니다. 5년 전엔 뭐 할 줄 몰라서 키캡을 만들어야 했고 그래서 있던 부르니로 대충 만들었거든요. 근데 조회수는 5년 전께 더 잘 나오겠죠?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스스로 불러온 재앙의 축복을 벗어나야 하니 얼른 합쳐서 피부톤이 맞는지 보겠습니다. 조졌습니다. 자, 갑자기 팔이 2개가 됐잖아요. 오른쪽에 있는 건 기존의 팔, 왼쪽에 있는 건 새로 뽑은 건데 오른쪽에 있는 문신 잘못 칠해서 다시 뽑았거든요. 근데 다르죠? 아예 달라요. 아예. 그럼 다시 해야 되는데. 다시 해. 나는 감정 없는 사이코패스라 그런가. 이 정도는 아무런 누구세요? 일주일 넘게 칠한 작업물을 0으로 만들어야 합니다. 여러분들이라면 어쩌겠습니까? 넣는다 만다, 넣는다 만다, 넣는다 만다, 넣는다! 도료가 다 빠지면 다시 말려야 칠할 수 있어요. 말리는 동안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. 여태 칠한 게 1시간 만에 다 사라지는 걸 보면 좀 멍해져요. 내가 무슨 부귀영을 노리겠다고 이런 걸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근데 어쩌겠어요. 해야죠. 다시 사프레스부터 섀도우, 베이스, 색감 잡고 5배 더 칠. 이게 이번이 3번째네요. 쓱쓱쓱. 와, 진짜 이렇게 힘들네. 근데 다시 칠한 게 처음 칠한 것보다 더 낫더라고요. 우매함의 봉우리 때문인지 덕분인지 눈알은 그래도 잘 칠해졌습니다. 한자 동공과 아웃라인 그리고 UV 코팅까지 첫 시도 치고는 괜찮게 나왔어요. 5배 더 칠해도 카메라엔 안 보이고 일주일 칠한 게 1시간 만에 사라지고 처음에 한번 망쳐보지 않았으면 이렇게는 못 칠했을 것 같습니다. 참 아이러니하네요. 자, 방금 눈썹들을 다 칠했는데 왜 다시 여기냐. 방금 보신 건 예비용이었고 본 얼굴의 눈썹은 따로 붙일 거예요. 왜냐면 이전에 레제 만들 때 진짜 끝내줬거든요. 따로 뽑았을 때의 그 완성감이 좋았습니다. 그리고 실패를 대비한
테스트도 이미 통과했죠. 준비는 다 끝났으니 얼른 붙여주겠습니다. 이 얇은 속눈썹을 이 친구한테 붙여줄 거예요. 보이시나요? 자, 가보겠습니다. 이거는 조심히 옮겨야 돼요. 엄청 작아가지고 이렇게 히트, 3트. 오케이, 방 완료. 자, 보면은 잘 올라갔죠? 자, 이렇게 눈썹까지 완성됐습니다. 이제 눈알을 끼울 건데 지금 부셔지는 소리 들으셨나요? 네, 맞습니다. 진짜 부셔졌거든요. 제 멘탈과 작품이 같이요. 근데 이 극한의 상황과 스트레스 속에서 귀살대 친구들이 반점을 발현하잖아요. 저도 발현했습니다. 활용성 여드름으로요. 이 반점 덕분에 다시 처음부터 하지 않고 퍼티로 속눈썹을 강제로 만드는 능력이 생겼습니다. 생생 퍼티라고도 할 수 있죠. 이렇게 작업하면서 얻은 깨달음과 여드름이 나왔으니 이제 남은 유일한 단계는 지금까지 만든 모든 걸 하나로 합치기만 하면 됩니다. 그리고 이건 총 5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. 네, 드디어 최종 국면입니다. 첫 번째 단계는 가조립이에요. 배선을 하기 전에 잘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 다행히 채색이 어려웠지 조립은 쉬운 편이었어요. 가조립에 문제없다는 걸 알게 됐다면 잃어버렸던 코드를 다듬을 시간입니다. 아까 말했던 NGD 방식으로 원작과 코드를 하나하나 맞춰가야 합니다. 제가 원했던 건 그냥 빛나는 게 아니라 5년 전 그 아침의 빛을 다시 불러오는 거였어요. 잘 나왔으니 진짜 조립입니다. 쌀알 만한 동생 애니들을 작은 납땜기로 한 알씩 직접 박았어요. 5년 전에 만든 작품들은 전선들이 다 보이게 됐었거든요. 하지만 이번엔 설계부터 자, 이거 아씨 좋겠다. 이렇게 무언가 변하는 듯한 아카자가 더 이상 변하기 전에 코유키의 빙의에 부드럽게 수습했습니다. 다음은 키캡축을 납땜해야 하죠. 눈빛을 연결해야 하니까요. 제가 포스터에서 봤던 건 빛나는 문양이 아니라 눈에 감정이 맺히는 순간이었습니다. 그 눈빛은 살아났을까요? 여기까지 오는데 5년이 걸렸네요. 5년 전엔 숨기고 싶었던 아카자가 지금은 이렇게 제 앞에 서 있게 됐습니다. 솔직히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. 5년 전에 저와의 약속도 지켰고요. 근데 이상하게 계속 찝찝했습니다. 제가 만들고 싶었던 작품은 완성됐지만 제가 보고 싶었던 장면으로는 아직 부족했거든요. 이번에 만드는 건 5년 전에 만든 파괴살 나침이 아니잖아요. 종식이었습니다. 그리고 종식은 아카자 혼자 서 있다고 완성되는 장면이 아니죠. 그러면 결국 하나가 더 남습니다. 맞습니다. 마지막 5번째 단계. 아카자가 자신을 12개로 나눠 모든 걸 쏟아부었던 마지막 장면. 종식이라 부르는 그 기술. 그래서 만들기로 했습니다. 대차게 결심을 했지만 3일도 안 돼 후회했습니다. 청은 난장과 이름은 진짜 멋있습니다. 근데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방금 끝낸 작업을 다시 하라는 뜻입니다. 그것도 12번이나요. 근데 시킨 사람이 저예요. 참 미칠 노릇입니다. 솔직히 여기서 한번 꺾였습니다. 어차피 화면에 나오는 분신이라면 AI로 좀 쌀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. 결국 다시 제 손으로 돌아왔습니다. 하나 만들고 또 하나 만들고. 사실 이 작품은 무한성이 개봉하는 작년 8월에 올려보려 했습니다. 제가 유튜브를 한 5년 동안 타이밍을 맞춰서 올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도 놓쳐버렸습니다. 사람들은 이미 영화를 봤고 저는 아직도 책상 위에서 이러고 있습니다. 중간부터는 솔직히 멋있어서 한다기보다 여기서 멈추면 찝찝할 것 같아서 했습니다. 5년 전에 저는 쪽팔려서 숨겼고 지금의 저는 그 숨겼던 곳을 지나 여기까지 왔네요. 같은 걸 만들었는데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. 이 아카자처럼요. 이제 남은 건 지금까지 만든 모든 걸 하나로 합치는 일이었습니다. 이번엔 파츠가 아니라 장면으로요. 그때 제가 이걸 본다면 알아볼까요? 5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, 그리고 그 사이에 나타난 AI. 정답처럼 보이는 것들이 너무 빨리 나오는 시대에서 제 나침반이 어딜 향해 있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. 그래도 이 작품을 만들면서 느낀 감정들만큼은 분명 진짜였습니다. 5년 전엔 바닥만 비추고 끝났던 나침이 끝내보고 싶었던 단 하나의 장면이 되어서.
방식이네요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굿즈 만드는 딱지였습니다.